안녕하세요. 상식 리포트 직업의 발견 임지연입니다. 올해 한국 직업사전에 26개의 새로운 직업이 등재됐다고 합니다.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내는 창직, 오늘은 또 어떤 분야일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창직 리포트 직업의 발견. 오늘의 출연자를 소개합니다. 공학적 접근으로 나를 위한 삶의 의미를 찾는다. 국내 1호 의미공학자 유재천. 그만의 창직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성장을 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기 위해선 동기부여가 필요할 텐데요. 이분은 의미에 대한 접근 방식이 좀 남다르다고 하네요. 의미공학연구소 유재천 대표, 신직업창직가협회 이만규 사무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의미공학자라고 제가 들었어요. 예.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의미공학자는 의미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이제는 의미 있는 일 아니면 하기 싫어해요. 그렇죠. 그래서 의미를 발견하고 의미를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동기부여 자기개발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기부여 자기개발 전문가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라이프 코치를 모셔서 또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네. 이 라이프 코치랑은 좀 어떻게 다를까요? 라이프 코치는 제 생각에는 어떤 설계적인 부분 그리고 좀 지도해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근데 이제 제가 동기부여를 자꾸 말씀을 드릴 건데 네. 결국엔 스스로 설계하고 스스로가 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동기부여가 이제 핵심인데 라이프 코치는 말씀드린 대로 어떤 설계적인 부분을 짜주고 지도해주는 부분이라고 하면 의미공학자는 내가 의미를 어떻게 발견하고 설계하고 해서 제가 이렇게 의미 있는 걸 하세요 하면은 이제 안 와닿잖아요. 그럼요. 네, 내 의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나만의 네. 의미. 그래서 나만의 의미를 발견하고 찾는 방법을 전문가가 되는 과정입니다. 네. 의미공학 연구자. 이름이 좀 다소 딱딱하기도 하고 어려운데 네. 이거 본인이 직접 지으신 거예요? 네, 제가 직접 지었고요. 보통 처음 보시면 어려워하세요. 네. 근데 또 한 가지는 궁금해하시죠. 그렇죠. 의미공학연구소, 의미공학자 뭐야? 이렇게 궁금해하시는데 의미하고 공학을 연결시켰어요. 왜 연결시켰냐면 네. 저는 의미부여를 잘해요. 잘하는데 저만 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네. 어떤 도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하는 의미부여에 도구를 만들고 싶은데 제가 엔지니어로 6년 정도 근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공학이. 네, 그래서 예. 공학을 연결해서 저 말고도 다른 분들, 그러니까 의미공학자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분들도 의미부여를 잘하고 의미 발견을 잘하고 그런 방법들을 연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예, 얘기를 조금 들었지만 사실 네. 저한테는 딱 이렇게 어떤 그림이 그려지지는 않거든요. 사무국장님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의미공학자라는 그런 이제 직업명 자체가 상당히 이제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어들 만한 이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해요. 예. 저도 이제 딱 들었을 때 의미공학, 이게 무슨 엔지니어인가 기술 쪽인가 네.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들게 되는데 이제 막상 이렇게 하시는 일을 들어보니까 이제 라이프 코치라든가 현재 뭐 커리어 코치 그런 자기 동기 유발하는 그런 이제 전문가들이랑 어찌 보면은 이제 흡사한 그런 이제 일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의미공학자에 이제 남다른 뭔가 차별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름 자체는 이제 이름 자체를 바꾸거나 그거 자체를 뭐 다른 걸로 바꿔서 새로운 이제 사람들이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기보다는 본인만의 그런 창직한 그런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가치를 사람들에게 잘 알려주고 그 자체를 이제 사람들이 의미공학자는 이런 일 하는 거다라는 네. 거를 인식 주는 그런 작업을 좀 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공학에 들어가니까 공학도가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공대 출신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공대 출신입니다. 그러면 사실 저는 이제 인문계 출신이다 보니까 네. 공대 출신이면 좀 어떤 공식이라든지 네.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 게 있나요? 네. 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공학이 그 기준을 위해서 만든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공학하면 이제 어려워하시죠 많이. 네, 그렇죠. 학교 뭐 수업도 어렵고 공학하면 어떤 막 학문적인 깊이가 있을 거고. 네. 근데 제가 추구하는 것은 공학적인 요소를 가져가서 심플하게 어떤 프로세스를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만 잘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럼요. 다 잘 하기 위해서. 그럼 이 의미 부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툴 같은 거를 좀 만드셨나요? 네, 왜냐하면 예.
모든 것을 의미 부여하면 피곤하잖아요. 삶이. 그렇죠. 네. 머리 아프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또 동기부여 자기개발 전문가이기 때문에 네.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을 선별할 수 있는 툴이에요. 아, 갖고 오셨죠? 네, 오늘 네, 갖고 좀 왔습니다.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네. 의미공학 프로세스예요. 아, 근데 사실 이것만 봐도 어지러워하는 분이 네, 있으세요. 어떤 도식 같아서. 네. 예. 근데 이제 프로세스가 대표적인 공학의 개념인데 네. 이걸 따라가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 의미 부여하기에는 피곤하니까 거르자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여기에 시작을 한번 가보면 여기 어떤 것이든 여기로 집어넣으면 앞으로의 일인가가 있어요. 네. 과거의 일이면 이제 왼쪽으로 가겠죠. 노. 네. 근데 그게 나의 인생에 있어 의미가 있었는가. 근데 여기서 보통 해석을 많이 하시는데 자의적 해석을 많이 하세요. 그렇죠. 그거 그랬을 거야. 네. 그것도 부정적이죠. 예. 이거 정신 건강에 안 좋고요. 자존감을 많이 해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지향을 하고 지향하는 것이 사후지만 긍정적인 의미 부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만약에 그게 의미가 없었다. 그럼 여기 종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스트레스를 좀 버리고 하는 방법이고요. 근데 아까 처음에 보시면 앞으로의 일인가에서 앞으로의 일이다. 예스라고 하면 다음 단계로 갑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가라는 네. 관점. 근데 또 한 가지는 의미만 있으면 안 되고 그게 또 자기 발전에 도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건데 안 되면 다시 종류로 가면 됩니다. 여기서 스트레스 다는 아니겠지만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조금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됐는가까지가 이제 프로세스고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되면 거기에서는 이제 다음 단계는 의미 설계로 들어가요. 근데 이 의미 설계는 나만의 의미인 거죠. 네.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정하면 내 행동이 달라지고 결과, 성과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만의 의미가 무엇보다 강력한 동기부여라고 생각하고 그에 네. 따라서 실행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미 설계를 하게 되면 이거는 정말 내 거죠. 내 행동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인데 이대로 그냥 따라가면 이제 의미도 걸을 수 있고 내가 설계를 할 수 있고 네. 이게 사실 의미공학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도식화된 어떤 것들을 보고 나니까 좀 설득력이 확실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요즘에 보면 직업 소멸 리포트라고 해서 네. 사라지는 직업도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이제 대표님이 하는 일 같은 경우에는 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직업 변화에 대한 리포트를 보면 네. 물론 새로운 직업도 많이 생기고 있고 소멸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직업이 생기는 것을 보면 네. 상위에 랭크되는 것들이 대부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동기도 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집중을 하게 됐거든요. 네. 예. 맞아요. 국장님이 보셨을 네. 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요즘엔 또 감성 사회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직업들을 찾는 게 이제 창직의 가장 첫 번째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미래는 이제 로봇이 많이 대체를 하게 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하시는 이런 일은 이제 그 런던대 그 린다 그린텐 그 교수님이 이제 일의 미래에서 책에서 이제 말씀해주신 게 이제 사회적 변화 중에 미래를 바꿀 힘이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사회적 변화인데 네. 거기 안에 이제 자기 성찰과 관련된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그 미래를 이제 선도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네. 근데 그걸 보면은 이제 이런 자기 성찰, 자기 동기에 관련된 분야의 네. 전문가들이 앞으로 많이 활동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회적으로도 많은 그런 시장을 많이 선도를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하시는 이런 일 부분이 정말 우리 사회에 필요하고 앞으로도 많이 커져 나갈 분야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코칭 분야에 대한 전망을 굉장히 밝게들 보시는데 사무국장님도 역시나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우리 대표님의 얘기를 조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대학 때 전공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런 과정을 겪게 됐는지 네. 얘기가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의미공학자라고 했을 때 제 네. 대학 생활의 의미가 궁금하실 거예요. 네. 예, 대학 생활에서부터 의미를 남다르게 부여를 했는데요. 제가 대학교 입학했을 때는 굉장히 이제 소심하고 발표 울렁증도 있고 아, 사실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전혀 떠지도 않는 것 같은데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는데 네. 노력을 한 게 제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자기 발전하고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교양 수업이 있어요. 음. 요즘 많이 이제 얘기하는 조별 과제가 있죠. 네, 네. 보통 발표를 하기 싫어해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항상 자원을 했어요. 아, 근데 그 첫 발표의 떨림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네. 너무 떨려갖고 제가 막 몸까지 떨릴 정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걸 지원을 했어요. 아, 예, 왜냐하면 그 자체의 의미들이 모여서 결국엔 나중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네네. 이게 분명히 나한테 의미 그렇죠. 있고 발전할 수 있는 의미가 있다. 음. 그런 모습 했고요. 사실 또 취업 부분을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네네. 학생들이 공부하기 어려워하는데 네. 아니면 이제 사회초년생이나 직장생활 하시는 분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제가 부여한 의미는 제가 하는 제 앞의 일은 네.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부모님이 고생하시는 거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맞아요. 하고 의미를 부여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잘 이겨낼 수 있었고요. 음. 취업 쪽을 좀 더 말씀드리면 취업을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취업하고 반드시 연결이 되고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아. 생각해서 이제 하게 되면 당연히 제 행동이 달라지고 네. 다 연결이 되고 좋은 영감도 얻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그런 연결들이 나중에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린 발표 그게 어디서 네. 나타났냐면 면접 때 네. 이제 요즘에 그 취업을 위해서 대학생들이 스피치 역량, 면접 역량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뭐 소위 말하는 사교육이죠. 네. 사교육을 또 받고 있는데 네. 그런 작은 것들이 모여져서 그 면접의 역량이 발휘가 된다는 거죠. 물론 한 번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또 회사 입사해서 프레젠테이션 많이 하죠. 네. 회의 때마다 하고 말을 하는데 이런 작은 의미들이 모여서 그렇죠. 의미가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런 자그마한 습관부터 변화를 시키다 보면 네.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한계를 좀 뛰어넘을 수 있게 네. 그렇게 변모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거 말고 고등학교 때부터도 네. 어떤 습관들을 들이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예. 제가 자기 개발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왜냐하면 물론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조금 더 잘 살고 싶었어요. 예. 조금 나아지고 싶었어요. 완벽주의자는 아니에요. 아닌데 예. 그래서 어떤 방법이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냐라고 했을 때 나만의 방법이죠. 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플래너 많이 쓰시죠, 다이어리. 다이어리, 네. 제가 다이어리 연구를 17년간 해왔는데 예. 아직 나이는 많지 않습니다. 17년이면 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했어요. 네. 근데 저도 그 유명한 뭐 프랭클린 네. 다이어리도 써보고 그리고 뭐 어떤 제약회사에서 나눠주는 무료 다이어리도 써보고 했는데 네. 결국에는 저한테 맞는 거는 완벽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맞춤형 다이어리를 쓰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정말 저한테 잘 맞는 게 당연히 수년 동안 연구를 해왔는데 그랬겠죠. 근데 그게 나만의 방법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강력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른 사람들도 활용할 수 있게 맞춤형으로 좀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기 개발에 대한 부분을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연구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떤 이렇게 도구나 툴로 만들어내는 거를 익숙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이 의미공학자라는 직업을 수행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자기 개발 트렌드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예. 이제 많이 유행한 그 성공 스토리, 그다음에 성공한 CEO들의 습관, 처세술 이런 게 많이 유행했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이후의 트렌드는 이제 피로 사회로 가면서 치유, 힐링이 또 유행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스토리텔링 방식은 자꾸 이제 반복이 되고 이미 다 아는 얘기고 음. 나한테 와닿지 않는 거죠. 네. 그 지금 트렌드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트렌드예요. 네. 자기 개발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도구거든요. 도구가 있어야지 분명히 다시 실행이 되고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그 도구인데 거기서 또 플러스가 되는 게 그냥 도구가 아니라 나만의 도구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도구의 핵심입니다. 네.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열심히 공부를 해서 아주 좋은 직장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포스코를 다니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몇 년 정도 근무를 하신 거죠? 네, 포스코에서 엔지니어로 6년 근무했어요. 근데 그 좋은 직장을 나왔을 때 부모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반대를 했고 사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결혼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좋은 직장이고 그렇죠. 한데 그거를 포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결정이죠. 네. 그래서 당연히 반대를 했고요. 그 사이에 이제 물론 힘들었지만 제가 뭐 근데 1, 2년 한 건 아니고 6년이나 했는데 6년간 성과도 많이 냈습니다. 네. 냈지만 제 근본적으로 이게 과연 내 일인가? 라는 질문에 제가 답을 계속 하지 못했었고 네. 제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 퇴사를 결정했는데 부모님이 어떻게 설득시켰냐면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니 혼자 계신데요. 네. 어머니께 여행을 제안했어요. 단둘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하고 갔는데 2박 3일 동안 제 꿈에 대해서 얘기를 어디로 했죠. 가셨어요? 전라남도 여수 갔는데요.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예. 집에서 예를 들면 거실에서 TV를 어머니하고 단둘이 보잖아요. 어색하지 않죠. 그렇죠. 근데 막상 숙소에 가서 어머니하고 둘이 누웠는데 이상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기회를 잘 활용해서 제 꿈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짧게 회사 생활을 한 건 아닌데 네.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제 꿈을 위해 달려가겠다라고 하니까 어머니께서 다행히 응원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어머니랑 같이 사세요? 예, 지금 어머니하고 같이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응원을 해주고 계시나요? 최근에 변화 중에 저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게 네. 보통 자식이 학교에 다니고 회사에 다니면 잘하겠거니 응원해주고 어떤 모습인지 잘 모르세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자식들도 걱정 끼쳐드리기 싫으니까 얘기 안 하고. 네. 근데 최근에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강사가 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의미공학연구소에서 강의하는 일을 하는데 예. 어머니가 오세요. 그럼 예. 아들이 사실 진짜 일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시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거기서 어떤 말씀하셨냐면요. 본인이 이렇게 키워 오시고 이런 줄 알았는데 이런 모습도 있구나. 이런 의미가 좀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네. 좀 되게 의식해서 잘 안 되지 않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네. 네. 강의하는데 뭐 영향이 없었나요? 영향을 활용할 의미 부여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강의하는 분야나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의미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삶이잖아요. 삶 안에 자기개발과 동기부여가 있는데 그래서 삶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의 스토리 중에 어머니가 가끔 등장을 하시죠. 그렇겠죠. 그러면 스토리를 이어나가다가 네. 마지막에 저 뒤에 계신 분이 저희 어머니입니다. 네. 이러면 조금 더 효과가 좋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주변에서 만류를 불구하고 이제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가고 계시고 어머니가 누구보다 든든한 응원을 해주고 계신데요. 주변에서 또 다른 분들도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을 것 같아요. 6년 동안 또 멋진 회사 생활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주변에서 당연히 반대를 했는데 우선 회사 측에서 그렇죠. 당연히 반대를 했고요. 네. 지금까지 성과도 잘 내고 있고 네. 열심히 하는 줄 알았는데 왜 그만두려고 하느냐. 그래서 당연히 이제 회유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제 안에서는 과연 이게 내 일이 맞느냐 질문에 계속 답을 못했고요. 다음에 주변에서 당연히 집에서도 반대를 했고 친구들도 그 좋은 직장 힘들게 들어갔는데 네. 제가 명문대를 나오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 취업을 했는데 그런 직장을 왜 나오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못 들어가서 그렇죠. 너무 괴로워하잖아요. 네. 하지만 그 친구들한테 저는 얘기를 합니다. 회사 경험은 반드시 중요하고 거기서 실패하면 밖에서도 실패할 것이다. 네. 그리고 감정적으로 절대 그만두는 거 아니고 너도 그래야 된다.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준비를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좀 말을 할 수 있었고요. 반대는 많이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만둔 계기가 있을까요? 네. 그냥 뭐 본인이 원하는 일을 찾아갔다라는 거는 조금 추상적이게 느껴지거든요. 네. 네. 계기가 5년이 딱 지났는데 네. 계속 이끌려가는 직장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물론 네. 그 안에서 조금 더 잘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네. 그래서 5년이 지난 시점엔 대학 4년은 엄청 길게 느껴지잖아요. 네. 5년이 딱 지났는데 시간이 그냥 확 가버린 거예요. 그렇죠. 안 되겠다, 좀 멈춰야겠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물리적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잠깐 시간을 갖고 글을 한번 적어봤어요. 5년 동안 내가 얻은 것은 네. 이라는 글을 적어봤는데 한 A4 용지 3장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지만 이제 핵심은 제 자신이었어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그것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참 쉽지 않은 선택인데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벽에 부딪히지만 나오기는 정말 힘들거든요. 네. 퇴사 전에 충분히 준비를 했다고 들었는데 네. 사실은 감정적으로 나오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좀 한마디 한다면 어떤 얘기 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유명한 헤드헌팅 회사 네. UN 파트너스 대표 유순신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예. 절대 감정적으로 회사 그만두면 안 된다. 맞아요. 네, 저도 그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반드시 노력을 했고요.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주변에서 보이죠. 저 사람은 저거 하고 이거 하고 이런 변화를 시도하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선 여기에서 실패하면 다른 데서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야 되고 자기만의 브랜드나 아니면 실력을 반드시 검증하고 쌓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한 가지 부분은
자신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물론 계속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정답도 없고. 하지만 잘 알아야 앞으로 내가 뭐 할지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잘하고 좋아하고 어떤 역량이 있는지 알아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수상적으로 말고요. 제가 한 방법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네. 시간을 갖고 좀 정리를 적어보는 거죠. 실제로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네, 이게 대표적인 게 대학교 4학년 때 취업을 네. 앞두고 한 교수님이 A4 용지를 막 나눠줬어요. 네. 그래서 자신의 장단점을 적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성실함, 열정 쓸 게 없더라고요. 근데 그 성실함, 열정도 누구 자기소개서에서 봤던 그런 것만 적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경험이 중요한 거죠. 자기 성찰도 중요하고. 그래서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1년 동안 회사에서 회유할 정도로 우수 사원이었는데 언제 그러면 딱 퇴사를 하신 거예요? 작년 11월 작년 11월. 퇴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는 바로 이제 의미공학 연구소를 설립하신 건가요? 예, 작년 11월에 회사를 그만두고 12월에 바로 의미공학 연구소를 설립했는데요. 제가 바로 그만두고 나이도 있고 집에서 용돈 탔을 수는 없잖아요. 네. 어머니 혼자 계신데. 예.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을 해소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커피숍을 하나 인수를 했어요. 네. 예, 대신에 제가 창업을 했으면 조금 리스크가 컸을 텐데 운영되고 있는 커피숍을 제가 6년간 번 돈으로 네. 이제 인수를 해서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의미공학 연구소 현판을 넣고 설립을 했어요. 보통 이제 창직을 하시는 분들이 수입을 찾기 위해서 네. 투잡, 쓰리잡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걸 한꺼번에 하고 계시는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리스크 검토의 한 부분인데 엔지니어 근무를 하면 리스크 검토를 어느 일이지 하지만 되게 많이 해요. 왜냐하면 조금만 틀어지면 다 불량품이고 이제 비용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 의사결정이 나왔는데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데 창직이 대표적인 지금 예가 되는데 물론 세상이 변하고 있고 새로운 직업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이고 갈 길이 좀 멀어요. 수익이 얼마나 발생할지도 들이쳐봐야 되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생활적인 부분은 해소가 되면서 이 길을, 이 직업을 개척해 나가야겠다. 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철저한 분이라는 생각이 네, 그렇게 드는데요. 딱딱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공부를 따로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네. 그 분야에 대해서요. 네. 우선은 첫 번째는 제가 걸어온 길을 좀 돌아봤고요. 저는 의미부여를 잘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뭘 잘하나 고민을 해봤는데 주위에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어쨌든 지금 몇 년 동안 당신이 해온 일은 잘하는 것입니다. 제가 엔지니어 근무를 6년 동안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두 개를 결합해서 제가 진짜 원하는 동기부여 자기개발을 연구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겠다라고 했고요. 공부라고 하면 사실 학문적으로는 지금은 네. 대학원에서 코칭을 전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학문적으로는 아직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경험적으로 좀 경험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엔지니어 하면 제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현장에 계신 현장 직원 선배님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이 어려운 점이 어딜 가나 소통이 중요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데 대졸 사원이 처음 가면 네. 당연히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죠. 뭘 알겠어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죠. 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부딪혔는데 저는 좀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서 어떤 테스트가 있으면 미리 가서 최소 30분 전에 가서 이 배경 설명이나 오늘 이런 조건으로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장님, 주임님. 네. 그리고 이렇게 도와주세요. 끝나고 나서는 또 이제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결과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리고 결과는 정리해서 제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차별화 전략을 가져갔는데 이것도 계기가 있었던 거죠. 기존에 이제 물론 우수한 엔지니어들이 많은데 너무 현장에 그 소리가 그냥 와서 원한 것만 하고 간다 이런 의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하고 다르게 가야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했더니 소통이 잘 되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런 사람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또 발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앞으로 할 일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사람을 그렇죠. 상대로 같이 성장하는 일이거든요. 네,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사실은 가장 어려운 일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경험적으로 축적된 어떤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네. 추가적으로 본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설립한 지 6개월 됐는데요. 의미공학 연구소가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툴 그리고 학문적인 연구를 하고 있는데 네. 멀리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한테 계속 도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고
처음 의미공학 연구소 아니면 의미공학자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네. 당연히 생소하고 이게 뭐 하는 거냐라고 그렇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크게 3가지 방향을 생각하고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자기 발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툴 제공이에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어떤 플래너나 다이어리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의미 카드라는 것을 제작 중인데 의미 카드라는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프로세스와 프레임이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체계화시켜서 좀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나만의 방법을 만들 수 있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네. 사실 학문적인 연구가 좀 필요해요. 이제 음. 제가 만든 나름대로 학문이잖아요. 네. 물론 이제 뭐 비판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예. 좀 이렇게 조언해 주시는 분도 있으신데요. 음. 그 의미라는 것, 그리고 공학이라는 것, 이것이 동기부여와 자기개발에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는지 학문적인 공부를 석사, 박사까지 좀 하고 싶고요. 네. 그게 두 번째고요. 음. 세 번째는 이 직업을 통해서 음. 앞에 부분은 사실 개인적인 부분이 있어요. 음. 그래서 세 번째는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의미 코칭을 하고 싶어요. 네. 이 기업 얘기가 좀 나왔는데 최근에 네네. 불확실성의 시대라 음. 의사결정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어렵습니다. 네. 어려운데 기존에 뭐 빅데이터나 여러 가지 데이터 트렌드를 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물론 정답은 아니지만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포함되고 플러스 알파로 이제 그 의미, 지금 가지고 있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의사결정 달라지는데 그럼요. 그런 예. 형태의 발전을 좀 시키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본인이 제일 잘하는 게 의미 부여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본인의 삶의 의미는 좀 찾으셨는지. 네. 예. 의미 찾고 있는 중이고요. 아. 물론 찾은 것도 있고 네. 계속 찾아가는 과정이죠. 음. 제가 하고 있는 일 중에 재미있는 일이 있는데 생일 때마다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어요. 아, 본인 사진이요? 네, 아. 제 사진. 근데 이거를 왜 찍냐면요. 예. 생일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부모님이 저를 낳아주신 날이고 제가 탄생한 날인데 네. 또 한 가지는 어제까지는 이제 네. 한 살 어린 나였고 오늘부터는 새로운 나인데 이런 변화의 시점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이제 인화가 되면 아. 부모님께 한 장씩 드리고 잘 크고 있습니다. 잘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한 장 주면서 잘하고 있어. 이런 것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해오고 있어요. 네. 이게 재미있는 게 나중에 한 40, 50대 되면은 진짜 재밌겠네요. 재밌겠죠. 네, 이런 것도 하나 하고 있고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부터 지금까지 하셨으면 꽤 네. 됐잖아요. 네, 그 17년. 성장 과정을 본인이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 이제 네. 직장 생활 한참 힘들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인생이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 중에 중요한 점 하나는 나를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 사진들을 쫙 놓고 보면은 저의 변화가 보여요. 표정에서. 네, 예전에는 이제 소심하고 좀 아, 내성적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입도 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아. 지금 이 변해가는 게 이렇게 예. 나타나요. 이런 것도 사실 그걸 찍지 않았으면은 다시 재해석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그땐 그랬지만 했을 거예요. 지금 표정이 굉장히 밝아서 네. 예전에 얼굴을 좀 상상하기가 힘들어요.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직장 생활을 접고 이제 바로 이제 창직을 하신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퇴사를 하더라도 시차를 두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창직하신 분들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시는데 퇴사 직후에 바로 이렇게 시작한 경우 좀 드물게 보지 않나요? 주변에서 봤을 경우에도? 네, 우리 창직하신 그 분들을 보면은 네. 좀 퇴직하고 나서도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뭐 콘텐츠를 모으거나 이제 자료를 분석한다든가 그런 준비 작업이 좀 있었는데요. 네. 우리는 유재천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의무부여를 계속 해왔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뭐 바로 뭐 직장 끝나고 나서 이제 준비한 게 아닌 그 전부터 계속 준비해왔던 기간이 어느 정도 내공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바로 창직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또 저는 해봅니다. 대표님, 네. 아니 그 사무국장님 케이스는 네. 어때요? 저는 이제 네. 11년 동안 11년 저도 동안. 예, 직장 생활 하다가 네. 저도 이제 공간에 대한 그런 관심이 되게 많아서 음. 예전부터 많이 그런 거를 생각을 많이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만두고 나서 한 3개월 있다 바로 창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예. 두 분 다 바로 이제 창직을 한 네. 케이스군요. 보통은 이제 투잡을 하시기도 하고 많은 네. 어려움을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의미공학자라는 직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실행하게 된 계기를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저는 의미에 관심이 많고 의미 부여를 잘 해요.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성과를 이만큼 낼 거를 이 정도의 의미 부여를 통해서 이만큼 냈거든요. 네. 그리고 성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또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의미 있어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굉장히 좋고 또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동기부여 자기개발에 강력한 내용인데 저만 잘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도구를 마련해야겠다. 네. 또 학문적인 연구를 해야겠다. 이걸 알려야겠다. 이런 계기가 작용했습니다. 최근에 어떤 또 신문 기사를 보고 자극을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때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의미가 당연히 저한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신문 기사나 어떤 의미에 대한 검색을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사실 그렇게 많이 접근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제 빅터 프랭클이라고 심리학 박사 그 분만 이제 접근을 했었고요. 아주 옛날 97년에 돌아가셨는데 네. 그분이 있으시고요. 그 외에는 사실 이제 의미가 중요하다, 의미 부여한다 이 정도인데 어떤 도구나 방법적으로 연구한 사람은 없었는데 최근에 2달 전에 의미 부여 컨설팅 업체가 나온 거예요. 미국 업체예요. 네. 근데 거기에서 사례로 나온 게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이제 어떤 기업들의 의사결정이 어려워지는데 트렌드 분석만 가지고 안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레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레고요? 네, 네. 레고요. 레고가 2000년대까지 굉장히 이제 발전을 많이 했어요. 예. 그 아이들 장난감으로서 성인들도 물론 많이 하죠. 근데 이제 비디오 게임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엑스박스나 뭐 기타 재밌는 닌텐도, 게임들이 예. 닌텐도 나오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하향세를 걷죠. 네. 그때 어떤 해석을 했냐면요. 과거에는 이제 아이들은 어떤 장난감을 좋아할까였는데 그때는 아이들한테 이 놀이의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했는데 아이들은 물론 단순히 순간적으로 보는 비디오 게임도 좋아하지만 시간을 갖고 내가 해내는 성취감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재미있어 한다는 거였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레고가 다시 블록 사업에 집중하면서 지금 다시 이제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사례처럼 지금 이런 어려운 시대, 복잡한 시대에 의미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고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1년 후에 만나보러 가려고요. 1년 후에? 네.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네. 정말 많은 것들을 좀 쌓아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좀 멀긴 한데요. 계속 저한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제가 말하는 의미과학자는 무엇이고 의미공학은 무엇이고 의미는 무엇인가. 그래서 앞으로 저에 대한 도전을 계속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칭 활동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네. 최근에는 강연 대회에서 큰 상을 받으셨다고요? 네, 네. 운 좋게 받게 됐는데요. 네, 어떤 대회였어요?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주관을 했고요. 네. 그 대국민 강연 오디션, 강연 대첩이라는 대회였고요. 거기에서 탑 5를 선정하는데 예선도 있었고 서류 심사도 있었고 네. 이제 본선에서 탑 5에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사실 쟁쟁한 강사분이나 실제로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작년까지 엔지니어를 일했고 강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커리어 전환을 했는데 물론 노력을 많이 했죠. 이제 저는 강사가 되기 위해서 아까 퇴사 전 2년 정도 준비했다 그랬는데 네. 강연장을 쫓아다녔어요. 제 꿈이면은 부딪혀보고 만져보고 느껴야 된다고 생각해서 네. 실제로 강연장 가서 강사가 어떻게 강연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 분석을 했고요. 네. 제가 좋아하는 자기개발 저자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만나보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고요. 다음에 대학생 때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했는데 회사 내에서 제가 하는 일들을 그거랑 연결시켰어요. 의미를 부여했죠. 프리젠테이션이나 신입사원 교육, 후배사원 교육을 할 때 강의 네. 형태로 이거는 정말 강의다, 강연이다 이런 형태로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의미공학연구소 네. 플러스 카페. 커피숍을 했는데 예. 카페인데 거기에서 무료 강연을 해요. 네, 무료 강연과 코칭을 하는데요. 커피숍에서 무료 강연을 해요? 네. 오. 사실 그거는 저에 대한 도전이기도 해요. 네. 매주 하거든요. 매주. 네, 그럼 준비를 해야겠죠. 네. 그리고 또 그 강연 자체는 실전 경험이 되겠죠. 음.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아마 좋은 그 결과로 이어진 것 같아요. 사실 강사 경력은 이제 퇴사 후 6개월이니까 6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최종 꿈이 강사라고요? 사실 최종 꿈은 네.
이제 좀 큰 형태로 말씀드릴게요. 좀 베푸는 삶을 살고 싶어요. 사실 퇴사 전 삶을 보면 어떤 사회적인 스펙이 요구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물론 충실하게 책임감을 갖고 대기업까지 했죠. 네. 근데 제2의 삶 지금인데 물론 취업 중요하고요. 경험 중요한데 지금의 삶은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새로운 직업을 만들 수 있었고 네. 그 직업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앞으로 갈 길이 좀 멀지만 열심히 도전할 거고요. 또 이제 세 번째 지금 미래상을 말씀하셨는데 미래상이 있어요. 이제 앞으로 점점 더 피로 사회로 가는 중인 것 같아요. 네. 안타깝게도. 네, 네. 그래서 힐링, 치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에도 뭐 힐링 캠프 이런 거 많잖아요. 네. 많은데 저는 한 15년 후에 어떤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센터를 설립을 하고 싶어요. 네. 피로한 분, 삶에 지친 분에게 예를 들면은 처음에 오시면은 마사지를 해주고 두 번째는 이제 이분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좋네요. 상담해주고 그 다음에는 음악 치유, 마지막에는 강연도 하고 코칭도 해주고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베풀고 싶은 게 이제 저의 모습이에요. 네. 베풀고 싶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네. 큰 그림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그 강연 대첩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네. 이만규 네. 사무국장도 그 강연 대첩 출신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네. 1기로 거기에 나갔었는데요. 이제 방금 이제 유재천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2기로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연의 꿈을 강사로서 이제 꿈을 품으신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이 창직가들을 보면은 자신만의 콘텐츠들이 다 있다 보니까 네. 강사 활동을 많이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저희 1기에는 저를 비롯해서 저번에 나오셨던 에피스트라든가 네. 이제 메이커스 컬티베이터 같은 이런 분들이 창직가들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뭐 톱5에 들 정도로 이제 자신의 콘텐츠를 이제 선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창직가 분들은 이제 이런 대회를 적극 활용하시는 거를, 그러니까 본인의 강사로서의 그런 커리어도 쌓을 수도 있고 레퍼런스도 쌓을 수도 있고요. 네.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참가해서 이제 그 톱5에 들게 됐는데, 그래서 같은 이제 또 선후배 사이가 됐네요. 네. 네. 근데 또 중요한 부분이 예. 이 주간처에서도 그렇게 전달을 했는데 요즘 사실 강연 시장이나 강사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졌잖아요. 네. 네. 그래서 강연 대첩이라는 강사 오디션을 하는데 자신의 컨텐츠가 없으면 안 된다. 그럼요. 그게 사실 핵심이었고 네. 그 효과를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만규 대표님도 이만규 사무국장님도 자신만의 컨텐츠가 분명히 있었고 저도 이제 의미공학이라는 저만의 컨텐츠를 제시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강연을 했기 때문에 좀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축하드리고요. 그 현재 네. 진행 상황은 좀 어떤지 궁금하네요. 미래 계획을 들어봤으니까. 네. 네. 지금 진행 상황은 제가 의미공학연구소를 설립하고 다음에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는 이제 툴을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보여드린 프로세스와 프레임까지는 만들었고 조금 더 이제 보완하는 단계인데 네. 또 하나는 이제 도구 중에 하나가 이제 플래너예요. 맞춤형 플래너. 맞춤형 플래너를 올해 안에 좀 상품화를 하고 싶은데 자신이 이렇게 가져다가 네. 자기가 맞는 형태로 다이어를 구성할 수 있는 형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좀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그 의미 부여를 제가 코칭만 해서 잘 될 수 있기는 또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뭐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아서 네. 의미 카드를 만들고 있어요. 아. 의미 카드를 통해서 질문을 하고 네. 자신한테 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질문을 해서 발견을 하고 그런 과정을 조금 더 수월하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의미 카드를 또 만들고 있어요. 네. 6개월 정도 되셨는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짧은 시간 내에 한다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닌가요? 네, 물론 이 정도 성과 내기는 쉽지 않은 것 네. 같아요. 이게 창직가들 보면은 이 자신의 컨텐츠가 잘 알려지지 않은 컨텐츠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걸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이런 직업이 있어요,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라고 그 사람들의 니즈, 필요성을 알려주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네. 근데 조금 뭐라 그럴까, 의미공학자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친숙한 그런 분야이기도 해요. 자기 성찰이라든가 자기 개발 또 동기부여 관련된 부분인데 네. 그 안에 이제 본인만의 약간 이제 특별한 차별화를 넣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맞춰가지고 본인을 브랜드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 사람들에게 공감을 조금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브랜딩화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한데 네. 많은 분들이 실천을 못하고 있어요. 네. 그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공학이라는 이런 브랜드화를 거치지 않았다라면은 네.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기 개발 전문가라든가 동기부여 전문가랑 차이점을 거의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브랜드화를 거쳤기 때문에 저는 의미공학자라는 새로운 직업을 만들면서 차별점을 넣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창직가들은 이제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브랜드화하는 게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창직가들이 더 그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창업 관련돼서는 이제 뭐 브랜드화 해야 된다, 뭐 패키지 해야 된다, 여러 가지 그런 교육 과정도 많고 지원도 많이 있는데, 창직가들은 이제 창업과는 좀 다르거든요. 네. 창업은 이제 기업에 맞춰진 거라면 이제 창직은 개인에 맞춰서 브랜드화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제 지원이 이게 상당히 적은 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따라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본인이 창직가들 스스로 하기도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이런 창직 전문가들의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브랜드하는 그런 과정을 좀 거쳐야 되고요. 또 이거를 홍보나 마케팅 할 수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문가 좀 도움을 좀 얻어서 하면은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창직을 참 잘했는데도 알리지 못해서 네.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마케팅 교육도 좀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 고등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대학교, 직장인 생활 그리고 지금까지 놓치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어떤 좌우명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좌우명 있는데요. 네. 어차피 한판 붙기 위해 태어난 삶이 아닌가가 좌우명이라서 네. 그래서 이제 그 순간순간의 의미를 찾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끊임없이 도전하고 부딪히는 네. 그런 자세. 맞습니다. 도전. 예, 알겠습니다. 자, 은퇴하신 분들도 많고 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 의미공학연구소에서 개인적인 자기개발이나 동기부여도 중요하지만 큰 틀은 삶이거든요. 그래서 삶에 있어서 요즘에 이제 중년이나 그 뭐 자식들을 출가시키고 난 이후에 의미를 많이 잃어버리는 경우가 맞아요. 많아요. 네. 그래서 도구를 좀 개발하고 더 그 최적화를 시키면 그 도구를 활용해서 그 중년이나 조금 노후에 계신 분들에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좀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해 나가는데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2개가 있거든요. 네. 근데 하나는 아버지 프로젝트, 어머니 프로젝트예요. 이게 네. 집안에서 내가 자라온 게 하나가 있고요. 부모님이 키워오신 나가 있고요. 그렇죠. 친구가 바라보는 이 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를 연결시켜주는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이게. 네. 왜냐하면 부모님이 난 이렇게 키웠는데 이런 모습도 있구나. 그리고 친구가 봤을 땐 또 이렇게 멋진 모습을 내 아이가 가지고 있구나.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이게 가족의 의미의 재발견이죠. 그래서 이제 서로 표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요. 표현도 이제 하고 이게 첫 번째 프로젝트고 이거는 사실 평생 할 겁니다. 네. 이게 첫 번째 프로젝트고 두 번째 프로젝트는 인생 박물관 프로젝트라고요. 이제 지금 다 인생이 소중하잖아요. 네. 자신의 인생이 소중한데 자존감을 사실 올리는 프로젝트예요. 네.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힘들어 하시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은 무엇입니까? 의미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이런 결과물을 어떤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당연히 과거만 있으면 안 되고 이제 한쪽 부분에는 미래 자신의 비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박물관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형태를 만들어서 전시회를 할 예정이에요. 재밌네요. 네, 물론 동의를 구해서 네. 그런 거죠. 이제 다 인생이 소중한데 이렇게 살아도 의미 있고 다 자신만의 의미가 있구나. 나도 내 인생 의미가 있구나.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만들어서 전시회를 한번 하고 싶어요. 네. 네. 보니까 지금 6개월밖에 안 됐지만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과 계획, 네. 기획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좀 더 다양하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좀 활동을 해야 되는지 사무국장님께서 좀 도움을 주세요. 도움이요? 네. 워낙 잘하고 계셔가지고 아니. 어떤 도움을 드려야 될지도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어쨌든 범위를 좀 넓히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네. 일반인 대상으로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실상 의미 부여하는 부분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하셨다고 네. 하셨잖아요. 청소년부터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그럼요. 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중고등학교 이제 청소년뿐만 아니라 대학교까지 이렇게 좀 대상 자체를 좀 넓혀가지고 하시면은 좀 더 그 본인의 직업을 좀 알리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코칭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코칭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네. 좀 경쟁력을 가져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일들이 이제 자기 개발 동기 분야로만 계속 치중하게 되면은 네. 차별점이 전혀 없어서 음. 의미공학자란 직업의 자체 의미를 또 내세우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의미공학에 맞게끔 공학적으로 좀 접근하는 그런 도구라든가 프로그램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방금 의미카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단순히 카드 형태로만 가게 된다라면 기존에 있는 그런 이제 동기부여 카드랑 별반 차이가 없을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공학 맞게 이제 뭔가 기술적으로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갈 수 있게끔 도식화돼서 그런 툴들을 좀 많이 만들어 가지고 활용을 하면은 좀 더 그런 부분에 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또 방금 이제 뭐 패드로 보여주셨던 그런 설계 도면 같은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거를 이제 단순히 보여주는 이제 문서 형태가 아닌 그거를 이제 좀 기계적으로 해야 되나요? 뭔가 이제 그런 부분이 보여줄 수 있게끔 전문적으로 네. 그렇게 좀 구성을 해서 한다라면 네. 좀 더 이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야 이게 전문성이 있구나 다른 것과 좀 다르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일단 도구 툴 만드는 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런 대표적인 분이 이제 저번 스토리 코치 윤성희 네. 대표님이 계셨었거든요. 예. 그분은 이제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이제 도구를 통해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좋은 벤치마킹 사례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윤성희 대표도 저희 프로그램에 진짜 출연하셔서 말씀을 네.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짜 청소년들에게 의미 부여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네. 진로 교육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도움을 주세요. 이제 내년 되면 이제 자유학기제가 전면적으로 그렇죠. 도입되면서 네. 이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라든가 이런 체험을 하는 시간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지금 진로 체험하는 게 현재 직업만 가지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현재 직업들은 아이들이 이제 직업을 갖는 10년이나 15년 후에는 더 이상 이제 없어지는 직업도 분명히 있을 거고 네. 유망하지 않는 직업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요. 그랬을 때 이제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뭐냐면 자신에 대한 자신의 꿈과 적성을 알고 미래 새로 생겨날 직업들 아니면 현재에 필요한 직업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정말 필요한데 그런 직업 진로 교육에 있어서 이렇게 의미 부여하는 이런 교육도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청소년에 맞춤화된 그런 교육을 한번 만들었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이게 의미공학하면 어려운 분야로 갈 수가 있지만은 이걸 좀 아이들에게 맞춰서 좀 쉽게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툴을 만들고 좀 이제 강의 제목 자체도 좀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바꿔서 네. 나가게 된다라면 예. 네 그런 청소년 진로 교육도 충분히 예, 나아갈 수 있는 분야라고 봅니다. 네. 굉장히 확장성이 넓은 것 같아요. 이 분야 자체가. 네, 네. 지금은 제 2의 인생을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네. 제 3의 아직 굉장히 젊으시잖아요. 제 3의 인생 뭐 계속 준비되어 있는 건가요? 네. 네. 제 삶의 인생은 베풀고 나누는 삶인데요. 당연히 의미공학 연구소가 발전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그 베풀고 나눔이 개인 플러스 이제 기업까지 좀 확장돼서 사실 대한민국이 다 같이 좀 성장을 다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미공학자로 활동을 하고서 좀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비포 애프터로 보면요. 사실 의미공학 이전에는 당연히 의미공학자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이고 잘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전에는 일시적인 버티는 삶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주도적인 내가 주인인 내 삶인 것 같아요. 좋네요. 본인이 정말 주도적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행복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고민을 하시고 공유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창직, 난 이렇게 했다. 네. 정리를 한다면요? 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요. 창직, 나는 내 자신에게 집중했다. 사실 어떤 직업이
좋아 보이고 다른 게 좋아 보여서 이렇게 합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유망직종이라 그래서 잘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네. 대신에 물론 갈 길이 있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도전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내가 잘하는 거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예, 근데 그것을 발견하는 과정이 쉽진 않았습니다. 그럼요. 예, 내가 정말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수많은 질문과 정리를 통해서 또 발견을 해내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다들 바쁘게 살다 보니까 본인의 의미를 찾는 데는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계기로 의미를 좀 찾아보는 귀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미공학연구소 유재천 대표, 또 신직업창직가협회 이만규 사무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창직 리포트 직업의 발견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청년 실업률이 10%를 넘어섰습니다. 체감 실업률은 20%를 훌쩍 넘었다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청년 고용 절벽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창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좀 어렵다고요? 그렇다면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 해보는 것 또한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